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 회장입니다. 벌써 또 이른 아침이 다가왔습니다. 또 아침에 새벽에 또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 귀중하고 저는 아름답다고 보여져요. 이 아름다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일찍 일어나는 살가 또 일찍 또 먹이도 잡아먹지 않습니까? 안 그런가? 일찍 일어나면 피곤한가요? 음? 이것도 습관이 돼야 돼요. 습관이 되지 않으면은 참 힘들죠. 힘듭니다. 다들 뭐 추운 날에 뭐 누워 자고 싶고, 드러 누고 싶죠. 그래도 이 사람이 또 뭔가 활기차게 또 하루를 시작하면은 또 좋아요. 또 하여튼 여러분 가슴을 활짝 피고 한번 또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좋은 이야기들을 항상 전해 주려고 항상 노력을 합니다. 좋은 이야기, 좋은 메시지가 있으면 같이 나누고 싶어요. 꼭 삼성전자 관련된 이야기만 하니 그게 아니라 인생의 이야기를 같이 나누면서 어떻게 보면 같이 서로 동반자로서 협력자, 같이 동행한다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 소중하고 좋아 보이더라고요. 같이 오랫동안 이제 동행했으면 좋겠어요. 투자자를 떠나서 인생의 친구로서 동반자로서 같이 한번 갑시다. 우리가 이제 습관이 있어 습관. 우리 나쁜 습관들은 빨리빨리 버려야겠죠. 빨리 버려야 합니다. 그 나쁜 습관들은 버리시고요. 요즘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말을 막 한 떠벌리는 사람이 있어. 떠벌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성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응? 말만 떠벌린다고 성공할 수 없다. 있다 하는 것 같은데 의외로 또 성공할 수 있는 의외의 이유가 있어. 떠벌리는 사람이 왜 그러냐면은 이 심리학의 용어 중에 보면 떠벌림 효과라고 있습니다. 프로페스 이펙트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자신이 목표로 삼은 일을 공개적으로 막 표방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목표를 향해서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떠벌림 효과입니다. 여러 사람이 모여 있을 때 혼자서만 수다를 떨게 되면은 뭔가 눈총을 받겠죠. 그렇죠? 그래서 자신이 근데 결심한 일을 주변 사람한테 알리게 되면은 우리의 무의식은 그 말에 더 큰 무게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없는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이 한 말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하겠죠. 그리고 성공할 수 있는 수단을 이제 백방으로 이제 모색을 합니다. 어떤 말이든 그 말을 내뱉는 거에는 신중해야겠죠. 신중하겠지만은 뭐 금연이든 다이어트든 공부든 정말 이루고픈 일이 생겼으면은 한번 과감하게 한번 소문을 내보십시오. 만에 하나 실패하면은 그 부끄러움은 배가 되겠는데 그 부끄러움이 또 두려워서 더 열심히 노력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올해 못한 거를 내년에 한번 할 수 있도록 내뱉어 보세요. 누구한테? 저한테 내뱉어 보십시오. 그리고 한번 지키세요. 한번 노력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 진짜 말 그대로 소원성취할 겁니다. 떠벌림 효과를 한번 우리 믿고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또 삼성의 이야기를 한번 또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요즘 아주 뭐 흥미로운 그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또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재용 회장의 네덜란드 ASML 방문을 계기로 해가지고 차세대 파운드리 시장 패권을 이제 좌우할 2나노미터 이하의 초미세 공정 핵심 장비죠. 하이 뉴메리컬 어퍼처 EUV 노광 장비 확보에도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하이 뉴메리컬 어퍼처 EUV 그래서 하이 EUV라고 하이 NA 그럴 겁니다. 하이 NA 일단은 당초의 삼성은 ASML이 독점 생산하는 하이 NA EUV라고 합니다. 이 장비 초도 물량 6대를 인텔이 모두 확보하면서 우레를 샀는데 이번 순방에서 ASML하고 EUV 노광 장비 공동 연구소 투자 성과를 이끌어내면서 2나노 제품 양산 시기에서 TSMC하고 인텔을 앞설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은 파운드리 2나노 공정의 구현에 필수적인 하이 NA는 렌즈하고 반사경의 크기를 늘려가지고요.
그 빛의 집광 능력을 나타내는 그 수치가 있어요. NA를 0.33에서 0.5로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EUV는 극저해상 파장의 광원으로 그 웨이퍼의 패턴을 그립니다. 패턴을 그려가지고 해상도를 높여서 더 정밀하고 미세한 패턴을 새길 수 있는 거죠. 한 대당 가격은 4천억에서 5천억 정도 수준으로 알려져 있는데 기존 EUV하고 비교를 하니까 성능이 향상되고 뭐 수율 개선, 생산 비용 감축 등이 기대가 돼요. ASML은 하이NA 첫 생산본을 내년 말 첫 공급한 이후로 25년에 대량 생산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25년을 기점으로 파운드리 업계 2나노 경쟁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그 하이NA 그 시장 판도, 이 시장 판도를 바꿀 핵심 변수로 꼽히는 거죠. 그 삼성은 ASML하고 경기도 화성 동탄의 그 차세대 노광 장비 개발을 위한 공동 연구소를 설립하는 그 업무 협약 MOU를 체결했고요. 하이NA 그 기반의 차세대 공정 기술 주도권을 쥘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입니다. ASML 엔지니어들이 한국에 상주하면서 하이NA를 활용해서 기술 노하우를 삼성과 공유할 것으로 이제 기대가 되는 거죠. 그 하이NA 장비 가동 시에 그 회사가 보유한 공정 레시피를 최적화할 시간을 단축하고 그리고 생산 효율을 빠르게 높일 수 있다는 그런 이유입니다. 삼성은 오는 25년에 2나노 양산에 들어갈 계획인데 그 25년 모바일을 시작으로 해서 26년에 고성능 컴퓨팅, 그 27년엔 차량용으로 응용처를 확대합니다. 27년부터는 1.4나노 양산 돌입하고 전 세계 1위 파운드리 기업 TSMC도 25년에 2나노 양산을 추진합니다. 그리고 28년에는 1나노 양산을 기획하고 있고요. 인텔은 지난 9월인 것 같아요. 1.8나노급이죠. 18옹스트롱의 그 공정 반도체 웨이퍼 시제품을 공개를 하고 2나노급의 20A와 함께 내년 양산을 예고합니다. 그 양산 로드맵만 보니까 TSMC하고 삼성을 앞서는데 특히 인텔은 하이NA 초도 물량 6대를 모두 확보했고 차세대 EUV 그 보유대수 기준 TSMC하고 삼성을 앞서 나갑니다. 그런데 양산을 좌우하는 수율 측면에서 ASML하고 공동 연구 관계인 삼성전자가 유리하다는 분석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MOU를 계기로 해가지고 삼성에 대한 그 ASML의 하이NA 공급 시기가 앞당겨질 가능성도 거론이 된다 그런 겁니다. 기존의 EUV 장비 보유 대수는 TSMC 절반 수준에 그친 삼성이 ASML하고 협력을 강화하면서 그 하이NA 장비 선점 경쟁에서 뒤지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를 드러내는 겁니다. 드러내는 거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앞으로 좋은 일이 좀 생길 것 같고요. 그리고 삼성이 사내 임직원의 이메일 작성과 그 문서 요약 등을 돕는 자체 생성형 AI를 도입을 했네요. 삼성의 그 디바이스 솔루션 부분은 이날부터 사업부별로 이제 생성형 AI를 도입을 하는데 그렇게 이제 공지를 했고 디바이스 경험도 자체 개발한 생성형 AI를 가우스 포털을 지난주부터 순차 도입합니다. 이 DS본의 사내 생성형 AI 명칭은 DS 어시스턴트로 DX 부분의 그 가우스 포털과 달리 DS 부분이 반도체 사업 특성 등을 고려해가지고 별도로 구축한 시스템인 것 같아요. DS 어시스턴트는 구매나 경비 등 업무 프로세스 자동 응답과 이 공정, 설계, 제조 등 이런 전문 지식 검색, 제조 공정 데이터 요약, 번역하고 뭐 문서 작성, 회의록, 녹취 요약 등 아주 다양한 그런 업무를 이제 지원하는 것 같아요. 앞서서 삼성은 그 챗 GPT 등 외부 생성형 AI 사용 확대로 이 보안 우려가 제기돼 가지고 이 번역하고 문서 요약 등에 대한 임직원의 요구를 반영을 해서 자체 생성형 AI 도입을 추진해 왔던 것 같습니다. 지난달 삼성 리서치에서 개발한 자체 생성형 AI 모델 삼성 가우스를 처음으로 공개를 했죠. 이 삼성 가우스는 머신러닝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메일 작성과 문서 요약 등을 돕는 언어 모델과 이 코드를 생성하는 코드 모델, 그 사진이나 그림 등 이미지를 만드는 이미지 모델 등 세 가지 모델로 구성을 한 겁니다. 삼성은 삼성 가우스를 활용해 가지고 임직원의 업무 생산성을 높이고요. 생성형 AI 모델을 단기적으로 휴대폰하고 노트북 등의 제품에 탑재해서 그 새로운 사용자 경험을 제공한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대중소상생형 스마트 공장 지원 사업에 참여한 그 중소기업 10곳 중 9곳 이상이 사업에 만족을 한다고 하네요.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벤처기업부하고 삼성과 함께 추진한 2022년 대중소상생형 스마트 공장 지원 사업 참여기업 209개사를 대상으로 해서 실시한 의견 조사인데 그 결과를 발표했고 2018년부터 시작된 이번 지원 사업은 스마트 공장 구축 기간에 삼성의 노하우하고 이런 기술을 해당 기업에 맞춤형으로 전수는 물론이고 이런 다양한 사후 관리를 지원을 하죠. 조사 결과 중소기업의 92.3%가 이번 지원 사업에 만족이라고 답하는 등 이 만족도가 5년 연속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만족하는 이유는 맞춤형 시스템, 자동화 구축, 제조 현장 혁신, 그리고 삼성 멘토의 밀착 지원 등의 순서로 조사가 됐네요.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서 구축한 스마트 공장 솔루션에 대한 만족도와 조직 구성원들의 활용도가 높은 수준이네요. 보니까 스마트 공장 솔루션에 만족하는 이유로는 생산 현장의 적용 효과가 높다. 그리고 생산 현장 모니터링이 수월하고 근로자의 근무 환경 개선 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서 참여 기업의 매출액과 고용 인력도 증가를 했다고 하네요. 아주 좋은 공장인 것 같습니다. 스마트 공장. 앞으로는 많이 바뀌겠죠. 그리고 제가 어제도 한번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 이게 CXL이죠. 앞으로 CXL이 뜬다고 하는데 AI 반도체 시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고대역폭 메모리에 이어서 이제 컴퓨트 익스프레스 잉크 CXL이 이제 새로운 그런 DRAM 규격으로 주목을 받아요. 이 CXL은 이론상 DRAM 용량을 무한대로 확장을 해가지고 폭증하는 그 데이터 처리량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이 최대 장점입니다. 그 삼성이라고 이제 하이닉스하고 이제 CXL을 차세대 메모리 그 성장 종목으로 낙점을 했어요. 대대적인 투자에 착수했습니다. 인텔은 그 14일날 보니까 AI 성능이 향상된 그런 CPU 제온 스케일러블 프로세서 5세대 제품을 출시를 했는데 이 프로세서가 데이터 센터 속의 그 서버 안에서 각종 정보를 연산하는 두뇌 역할을 하는 핵심 칩이라고 하네요. 이 주목할 거는 그 인텔은 이번 신규 칩부터 CXL 규격 적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텔 측은 일부 5세대 칩은 CXL 타입 3의 그 워크플로우를 선도적인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업체 지원을 하고 인텔은 세계 서버용 그 CPU 시장에서 점유율 80%를 차지한 회사죠. 이런 회사가 그 본격적인 CXL 그 규격 적용을 시사하면은 관련 생태계는 빠르게 이제 확장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CXL은 반도체 업계에서 AI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규격으로 떠오르는 겁니다. AI는 세상 곳곳에 흩어진 수많은 데이터를 학습을 해요. 그런 추론하는 과정을 반복을 하고 AI용 데이터는 챗GPT 등 획기적인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폭증하는 추세입니다. 다만 AI 연산은 기존의 컴퓨팅 규격으로는 한계가 있고요. CPU나 그래픽 처리 장치 이런 연산을 돕는 DRAM하고 낸드 플래시 메모리를 원하는 그 용량만큼 확장하는 것이 상당히 힘들기 때문이라고 해요. 또 연산 장치들의 통신 방법이 저마다 달라요. 그 속도가 생명인 AI 시대에 정보 저장 속도가 느려질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그래서 CXL의 핵심 가치는 확장성이다. 확장성. 그래서 이론상 서버에 필요한 DRAM을 거의 무한대로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확장할 수 있습니다. 각종 연산 장치의 그 통신 규약을 하나로 묶어요. 하나로 묶어서 데이터의 그 병목 현상이 줄어들고 전력 효율도 큰 도움을 주겠죠. 시장 정보회사 요일그룹이 세계 CXL 시장이 28년 150억 달러 규모가 될 거라고 보네요. 150억 달러 가운데 80% 규모인 120억 달러가 CXL DRAM 시장이고 여기에 27년 이후에는 업계의 모든 CPU가 이 CXL과 연동되게끔 설계되면서 CXL 전용 DRAM이 더욱 각광을 받을 거라고 봅니다. 삼성하고 그래서 하이닉스도 장밋빛 전망의 기술 확보에 아주 적극적으로 뛰어듭니다. 삼성은 올해 5월인데 그 128기가짜리 CXL 2.0 DRAM을 새롭게 선보이고 연내 양산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최대 1TB 용량으로 구현할 수 있고 올 4분기 안에 256기가 DRAM 고객사용 시제품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CMMD, CMMDC, CMMH, CMMHC 등 CXL 모듈에 관해서 4개
종류 상표도 출원했더라고요. 이 CXL 그 시장에서 눈에 띄는 삼성의 행보는 오픈 이노베이션이에요. 오픈. 그 삼성은 화성사업장 내 메모리 오픈랩인 삼성 메모리 리서치 센터죠. 여기 안에 오픈 컴퓨트 프로젝트 경험센터를 올 7월에 열었네요. 그래서 이 OCP는 그 CXL 컨소시엄처럼 굴지의 IT 회사들이 모여가지고 컴퓨팅 구조의 미래를 논의하는 단체라고 합니다. OCP, 이 단체예요, 단체라는 거죠. 이 OCP 경험센터에는 삼성의 고객사인 칩 제조사들이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CXL의 가능성을 들여다볼 것으로 보이고, 또한 CXL 메모리 생태계의 핵심 칩인 이 CXL 컨트롤러의 경우 중국의 그 몬타지 테크놀로지가 독자 생산 중인데, 삼성이 자사 CXL D램 전용 컨트롤러 개발을 진지하게 검토하면서 뭔가 이원화를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하네요. 일단은 HBM으로 AI 시장에서 재미를 보는 하이닉스가 이제 지난해 DDR5 D램을 활용한 CXL 메모리를 개발했는데, 하이닉스 서버 내 그 필요한 메모리를 한 곳에 모아서 이 관리하는 풀링 시스템 나이아가라 시스템을 올 10월에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그 OCP 그 서밋 2023에 공개를 했어요. 지난달 열린 SK 테크 서밋에는 2.0 버전도 선보였고, 올 4분기에는 CXL 메모리 전용 개발 그 프로그램이죠. HMSDK 2.0 버전을 오픈 소스로 배포하겠다고 하네요. 하여튼 CXL은 일부에 한해서 개발돼서 볼 생태계 전체를 아우르는 기술은 부족한 상황이다. 그래서 삼성 등 그 세계적인 회사들이 시장의 그 확장 가능성을 보고 진지하게 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하죠. 사실. 그래서 일단은 중요합니다. CXL 지금부터 부지런히 잘 해가지고 이제 그 하이닉스한테 좀 밀리는 그런 꼴은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날씨 춥습니다. 감기 조심하고 출근 잘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